6개월, 1년 만에 영어 완성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로즈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해 주셨던 영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나 한 끈기 한다! 한 번 시작하면 끝을 보는 그런 끈기형이신가요? 아니라면 6개월, 1년 만에 영어 완성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만약 저같이 끈기 부족형 타입이시라면 6개월, 1년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영어를 장기적인 롱런으로 봐야 돼요. 우선은 구체적인 목표와 동기부여가 필요해요. 제 첫 동기는 스펙이나 취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외국인들과 자유롭게 소통하고 싶은 거였어요. 그냥 언어 자체에 대한 끌림이요. 토익을 점수를 위한 시험, 시험을 위한 시험이라고 부정적으로만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토익 공부도 굉장히 추천드려요. 목표 점수를 정해놓는 건 좋지만 시험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영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점수는 영어 공부가 어떻게 됐는지 그걸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일 뿐 그 이상 이하로도 생각하지 마세요. 즉, 스킬 같은 걸 공부하는 건 시간 낭비예요. 시험을 보는 목적이 영어 실력 향상이라면요. 충분한 동기도 있고 구체적인 목표도 잡았다면 이제 자신의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기말고사까지 다 끝나고 처음으로 영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원래는 비동사도 모르고 문장에서 동사도 못 찾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내신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냥 책을 통째로 외워서 달달달 외워서 1등급 100점 맞을 수 있었죠. 하지만 수능을 보기 위해서는 제가 아는 지문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2학기 기말고사가 끝나자마자 학교 밑에 서점으로 달려가서 문법책을 하나 샀어요. 되게 두툼하고 되게 전문적이고 꼼꼼한 이런 책도 많았지만 저는 그중에서 제일 쉬워 보이고 제일 그림도 많고 여백도 엄청 많은 그런 그림책 같은 문법책을 샀어요. 한 초등학교 6학년에서 많아봐야 중학교 1, 2학년들이 볼 법한 책? 왜냐면 그게 제 수준이었거든요. 굉장히 기초부터 시작하는 거를 좀 창피해 하시고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 되게 시간 낭비예요. 자신의 수준보다 높게 시작하면 지치고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 해서 포기를 하게 되고 너무 낮은 것부터 시작하면 당연히 다 아는 건데 지루하고 도움되는 거 없고 그러겠죠? 그러면 결국은 자기 수준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자기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확하게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자기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을 했을 때 나는 좀 기초문법이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세요. 나이가 몇 살이시든 영어 공부를 몇 년 했든 10년 했든 기초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시면 바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저는 기초문법만 한 3번을 공부한 것 같아요. 물론 그 중간중간 텀이 있었지만요. 그냥 책을 한번 정독을 했다고 해서 수업을 들었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설명, 다양한 예문들을 보면서 충분히 흡수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절대 기초를 서둘러서 하실 필요 없어요.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탄탄하게 해두세요. 다음엔 대학생이신 분들에게 돈 들이지 않고 영어 공부하는 방법인데요. 바로 영어 관련 과목들 최대한 듣기, 그리고 방학 때 틈틈이 독학하기. 대학에 와서는 고3 내내 열심히 공부했던 영어를 까먹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적으면 1년에 한 과목 아니면 2과목 이렇게 수업을 들었어요. 새롭게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왜냐면 학기 중에 이 학교 공부하기도 바쁜데 영어만 빼서 따로 공부하는 게 굉장히 병행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학기 중에도 그 영어감을 잃지 않도록 수업을 들어주는 거예요. 최소한 일주일에 2시간 정도는 영어를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디 하나에 치중되지 않고 여러 과목을 수강을 하면서 여러 영역을 배울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이에요. 이번 학기는 기초 문법, 다음 학기는 토익, 다음에는 말하기, 다음에는 작문 이런 식으로 다양한 영역을 넓혀보세요. 그리고 대학생이 아니시더라도 이제 학생이신 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학생이신 분들은 방학 때 이제 영어 독학을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1학년 겨울방학이었나? 그때 처음으로 토익을 공부를 했어요. LC, RC 이렇게 책 한 권씩 제일 베이직인 걸로 사서 한 달 동안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한 하루에 3시간 정도? 일주일에 5, 6번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봤어요. 첫 점수가 785점이었어요.
공부 자체는 힘들고 졸리고 집중도 안 되지만 저는 되게 즐거웠어요. 왜냐면 그 점수 따려고 공부한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영어 공부를 했거든요. 공부가 되게 많이 됐어요. 토익을 볼 생각이 있는 분들에게 팁을 드리자면 그래도 기초가 어느 정도는 되어 있다라는 전제하에 시험 준비 기간을 5주 이상 잡지 마세요. 사람이 시간이 많게 되면은 좀 뭔가 한가한 느낌이 들고 좀 미루게 되고 좀 질질 끌게 돼요. 그러면은 공부 막상 별로 하지도 않았는데 공부는 한 것도 없는데 막 마음이 벌써 지겨워. 진짜 공부하기 싫어 막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뭐 다음에 보지 뭐. 환불하지 뭐. 아니면은 그냥 가서 시험장 분위기만 보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시험 응시료 아깝죠. 차비 아깝죠.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아깝죠.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시험장 분위기를 보는 것과 그냥 뭐 시험이 어떤지 볼까? 뭐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10문제나 찍었네? 이런 식으로 감을 보시게 되는 거는 질이 달라요, 여러분. 시험장 분위기나 감 같은 건 여러분이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을 때 그때 더 보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학교 가기 싫으시죠? 그래도 뭔가 학교를 가고 싶게 만드는 것들 한두 개쯤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친구들 보러 가요. 저는 친구들이랑 노는 게 너무 재밌어요. 아니면 저는 점심 먹으러 가요. 하는 것들이요. 영어 공부에도 이렇게 나를 이끌어줄 요소가 필요해요. 영어 공부는 다방면으로 해야 되지만 그래도 내가 이건 자신 있다. 아니면 이건 내가 잘하고 싶다. 하는 거를 설정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발음과 톤이었는데요. 제가 정말 하기 싫어서 거의 안 하다시피 한 게 어휘 공부인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면 항상 소리를 들어서 그 정확한 강세와 발음을 확인을 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따라했어요. 이런 요소가 하나씩 있으면 동기부여가 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어에 큰 기둥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줄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좀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것저것 하고 했어요. 그러면 슬슬 영어로 말이 하고 싶고 어학연수, 유학 뭐 이런 것들이 슬슬 귀에 들어오게 돼요. 어학연수도 여러분들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가는 걸 추천드려요. 물론 이건 사람들마다 의견도 다르고 뭐 성격도 다르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나 그래도 일상생활에서 영어 하는데 큰 지장은 없겠다 수준에서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아예 기초부터 원어민한테 배워야지 하는 건 뭐 경제 수준이 풍부하시다면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 기초 문법이라면 한국에서 배우는 게 저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영어에 대한 기초 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 문법, 한국어로 들어도 좀 까다로운 문법을 영어로 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집에 가서 찾아볼걸요, 한글로? 어학연수는 영어 공부를 하러 간다가 아니고 그동안 영어 공부해온 거를 실제로 써먹으러 간다, 연습하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학연수 동안의 생활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녀오고 나서의 생활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일랜드 어학연수 동안 어떻게 공부했는지 팁도 알려드리고 또 다녀와서 그걸 어떻게 유지했는지 하는 방법도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이제 거의 끝이에요. 제가 영어를 롱런으로 보는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흥미인데요. 저는 항상 영어를 꾸준히 했지만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한 건 아니에요. 저는 배움을 꾸준히 했어요. 제가 정의했을 때 배움은 어떤 개념이나 현상을 경험하고 이해하는 수준이라면 공부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개념을 머릿속에 입력을 하고 응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기초문법 할 때, 토익 할 때, 또 어학연수 중에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그 중간중간에 또는 어학연수 다녀와서는 공부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만 배움을 멈춘 적은 없죠. 끈기가 부족한 저로서는 공부를 장기간 한다는 거는 힘들거든요. 대신 배우는 건 즐겁죠. 시험도 없고 외워야 하는 부담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공부하시면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요소들이 생겨날 거예요. 그러면 그에 맞춰서 공부 방향을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 공부 흐름이 이렇게 갔어요. 기초 문법과 리딩을 열심히 했죠. 그러면 말이 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기 의사표현이 되면 리스닝에 욕심이 생겨요. 왜냐면 말을 아무리 잘해도 못 알아들으면 말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정말 미뤄왔던 어휘, 영어 실력의 전반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느꼈죠.
자, 이제 마지막인데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영어 공부할 필요 없어. 영어는 그냥 즐기기만 하면 되는 거야. 공부하지 마. 배워.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들이 목표하고자 하는 만큼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려면 공부는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휘 공부를 그렇게 하기 싫었는데 그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휘 책을 사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한 분이라도, 한 분께라도 제가 조금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영어 공부 재밌게 하세요. 안녕!